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있으면 판단이 어긋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뉴스들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둔화됐는데 시장은 테슬라를 전기차만으로 가격 매기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혼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인도량이 줄었는데 끝난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다. 자, 오늘은 이 싸움의 팩트만 들고 와서 테슬라를 2026년 1월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 테슬라는 망했다, 간다가 아니라 어떤 축을 믿고 보유할 건지의 문제다. 그 축이 뭔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전기 기반 모빌리티와 에너지 저장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수익화를 시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테슬라를 볼 때는 항상 두 개의 렌즈로 봅니다. 자, 첫째는 자동차 제조업 관점, 둘째는 기술 플랫폼 관점입니다. 지금 뉴스는 이 두 렌즈가 정면 충돌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인도량입니다. 인도량은 고객에게 실제로 차량이 인도되는 숫자, 즉 테슬라의 체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 보도 기준으로 테슬라는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가량 전체 인도량이 41만 8,227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다는 보도 흐름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건 연간 인도량인데요. 2025년 연간 인도량이 약 164만 대 수준으로 언급되고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단기 수요가 둔화됐다. 둘째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더 이상 테슬라 독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BYD가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식의 헤드라인이 같이 붙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건 투자 심리에서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전기차의 애플이라는 프리미엄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 절대 1등 서사가 흔들리는 그림이 뉴스로 찍히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체감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영국 등록 대수도 감소했습니다. 자, 2025년 12월 영국에서 테슬라 등록이 전년 대비 29% 이상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언급이 됐고 연간 기준으로도 감소 흐름이 보도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유럽은 전기차 보급이 빠른 편이고 규제 환경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예전만큼 못 판다는 이야기가 반복 노출되면 시장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테슬라 라인업이 노후화된 건가? 경쟁사 가격과 상품성에서 따라잡은 건가? 할인 없이는 못 파는 구조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붙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큰 흐름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유럽, 특히 영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즉, 판매 감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경쟁 구도의 변화를 확인시키는 신호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뭘까?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인도량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유럽 판매도 흔들리고 경쟁은 심해지는데 왜 시장은 테슬라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느냐? 자, 그 답은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중심을 옮기려고 한다는 내러티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바로 에너지 저장 사업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특히나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 수익성 관점에서는 주목된다는 식의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인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의 단기 판매 둔화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테슬라를 미래 기술 플랫폼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2026년 1월에 테슬라를 둘러싼 가장 큰 온도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베팅하는 미래 옵션 중 하나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사실상 개입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주행을 의미하고,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접근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축은 언제나 조건이 붙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가, 규제 승인과 사회적 수용이 따라오는가, 상용화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런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회사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자율주행 플랫폼 수익화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축이 지연되거나 규제 장벽에 부딪히면 투자 심리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경쟁사들도 도시주행 자율주행을 확대한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건 테슬라에게 독점적 미래가 아니라 경쟁적 미래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자, 로봇택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로봇 얘기는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미래 카드입니다. 다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니라 증명이죠. 최근 보도 흐름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둔화 국면이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미래 기술 비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시장은 더 강하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좋다, 그럼 에너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 질문에 답이 빨리 붙을수록 테슬라의 기술 프리미엄은 유지가 될 겁니다. 답이 늦을수록 자동차 회사로 회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들고 있든 아니면 살지 고민을 하든 2026년 1분기에는 아래 숫자 5개를 매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분기 인도량이 감소세를 멈추고 있는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4분기 인도량 감소가 확인된 만큼 다음 분기에서 바닥 신호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둘째가 유럽에서 판매 회복 신호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2월 영국 등록 감소 뉴스는 심리적으로 강합니다. 이후 반전이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가격 정책이 마진을 더 훼손시키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격을 내리면 판매는 늘 수 있지만 마진이 줄면 주가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줄다리기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에너지 저장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 언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보도에서 에너지 저장이 수익성 축으로 주목된다는 언급만 있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자율주행 관련 진전이 데모가 아니라 상용화 지표로 나오기 시작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규제라든지 지역 확대,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 형태의 신호가 보이느냐가 관건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테슬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판매 둔화가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힘이고, 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서사가 밸류에이션을 받치는 힘입니다. 그래서 2026년 초 테슬라는 조건부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인도량이 더 큰 폭으로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 저장이 실적으로 존재감을 키운다. 세 번째가 자율주행이 실질적 상용화 신호를 만든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강하게 깨지면 주가는 흔들릴 겁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증명적으로 움직이면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런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선 위쪽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밀리더라도 이 구간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 고점 라인들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황금선 지표에서도 롱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입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아닌데 성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또 반대로 조건은 좀 갖춰졌는데 확신이 없어서 놓치는 겁니다. 즉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항상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지, 들어가도 되는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 이 차트에서 그 판단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시그널 지표입니다. 바로 황금선 지표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이 표시가 됩니다. 이 시그널은 뭐 추세 방향이라든지 거래량 변화, 그 다음에 단기 과열 여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구간에서나 잦게 나오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구간에서는 아예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롱숏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본절이라든지 약익절이라든지 약손절을 통해서 자금을 지켜주는 구간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내 투자금 자체를 늘려주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건 뭐 예측이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매매 판단이 훨씬 단순해진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지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언제 파느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매수는 했는데 익절 기준이 없어 수익을 반납하거나 반대로 작은 조정에도 조급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지금 이 황금선 지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은 유지 신호를 주고 추세가 훼손되는 지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황금선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없는 분, 단타보다는 확률 높은 구간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는 분, 그 다음에 감정 개입을 줄이고 싶은 분께 적합해 보입니다. 반대로 무작정 따라 매매하는 용도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선 지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트레이딩 뷰가 필요하고요. 트레이딩 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뭐 핸드폰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뭐 설치하는데 30초에서 1분밖에 안 걸리니까 트레이딩 뷰 하나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이 더보기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지표 상단 문이 요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지 나오는데 부자 되는 지표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이렇게 번호 작성을 해주시던가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까지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이야기 다 다루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2026년 1월 기준에서 테슬라의 가장 큰 이슈는 인도량 둔화와 경쟁 심화가 팩트로 확인된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두 번째 테슬라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뭐 끝났다 간다가 아니라 내가 테슬라를 어떤 축으로 들어갈 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기차 판매로만 보면 불안이 커질 수 있고 미래 플랫폼 옵션까지 보면 증명 이벤트를 기다리는 싸움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 뭐 전기차 체인이라든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에서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 두시면 테슬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뭐 단순 악재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인지 아니면 매수 기회인지 판단 프레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테슬라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